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 방송하면서 대한민국에는 정말로 막말이 아니라 정신병자가 많구나. 왜냐면요. 다시 한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의 암살 미수 사건이 자작극이라면 윤석열의 경찰과 부산대 병원과 서울대 병원을 속여야 된다고요. 무슨 가짜 뉴스를 그렇게 그러니까 딱 자기 수준에 생각하는 거죠. 세상살이라는 게. 저 나무젓가락 이런 거 있는데요. 나는 저자들이 되게 정신이 있나 없나 한번 볼게요. 가짜뉴스 유포를 하고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이걸 지난주에 우리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 와이셔츠에 피가 묻은 자국이라고. 네. 그랬더니 뭐라고 댓글을 달고 자빠졌냐면은 저렇게 막 온통 져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야. 이재명 대표 사건은 피가 적게 나야 되는데 찔끔 나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져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차라리 피가 낭자한 사진을 그냥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저런 이유였거든요. 은근히 우리 쪽 지지자 같지는 않았는데 저쪽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저렇게 피 묻은 게 피를 저렇게 흠뻑 적지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자, 근데 실제로 저거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봐볼게요. 저 상황을. 그러니까 목에서 피가 나가지고 지금 저거 이재명 대표 쓰러졌을 때 바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지혈하면서. 그러니까 화장지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깃은 거의 저쪽 이재명 대표 왼쪽 깃은 거의 빨갛게 젖어버린 네. 피가 엄청 많이 흘렀다는 뜻이에요. 저게. 네. 그리고 오른쪽도 일부 젖은 게 아까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그걸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양쪽이. 아니 어떻게 다른 걸 떠나서 윤석열의 검찰을 속이냐고 이 정신병자들아. 이렇게 동맥을 다쳤을 때 피가 이게 솟아오르는 걸 실제로 본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동맥은 지혈을 하지 않으면은 비산한다고 하죠. 피가 튀깁니다. 그 날리는데 이제 그 정맥 같은 경우는 이게 꾸준하게 흘러나옵니다. 이 지혈을 하지 않으면 손이나 다른 그 도구로 지혈을 하지 않으면은 피가 끊임없이 조금씩 흘러나오거든요. 그 양이 엄청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빨간 사진을 쭉 보고 어떻게 저렇게 젖을 수 있냐. 그렇게 젖은 데만 촬영한 거예요. 그 사진 다시 한번. 요거. 그러니까 그렇게 젖은 데만 이렇게 촬영한 거예요. 근데 요거만 갖고 저렇게 피를 흘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왜? 니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경상이어야 되거든. 아니 사람이 머리만 깨져도 피가 엄청 납니다. 보통 이제 싱크대에 머리 부딪혀가지고 머리 찢어져 본 분들 많이 있을걸요. 그때 생각보다 후두둑 피가 떨어지거든요. 자, 근데 경찰이 발표했던 그 장면 한번 볼게요. 저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넘겨주세요. 예. 저게 지금 이재명 대표 전체 와이셔츠가 하얀색이고 네. MBC가 자체적으로 빨간색을 까맣게 처리한 거예요. 저게 보도를 할 때. 네. 그럼 자세히 보시면요.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하얀색은 와이셔츠의 뒷면 그리고 양쪽에 왼쪽은 거의 새빨갛게 젖었고 오른쪽은 그보다 좀 적은 양이지만 젖었다는 건 피가 엄청나게 났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까만색으로 처리한 건 보기가 흉하니까 방송 올릴 때는 까맣게 처리했다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저게 가짜 뉴스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자작극이야 되니까 피가 찔끔 튀어. 코피 흘린 건 정도로 튀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나는 얘들 보면서 인간 자체의 어떤 그 회의를 느껴요. 저는 이찍이든 윤석열을 찍었든 나는 정상적인 사람일 거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정신병자가 너무 많아. 저런 애들이 없으면 대한민국 정말 빨리 발전할 것 같아. 만약에 진짜 자작극이었다면 피를 더 많이 묻혀야죠. 그렇지. 더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라도. 자, 저것도 이제 경찰이 발표한 건데 저건 아마 의사가 저 옷을 이제 그 입었던 옷을 벗기거나 찢고 나서 저 까맣게 표시된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피 색깔인데 까맣게 처리한 거예요. 요거를 아마 저 핀셋으로 칼이 저길 관통했다고 보여주는 걸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가짜뉴스가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저 사건이 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타블로 사건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맞아요. 공격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좀 적당히들 해라 이것들아 진짜. 저 사진도 사실은 경찰이 그냥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 부분도 사실
취재진들한테 우리가 화면에 띄우는 거를 사진으로 찍으세요.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해서 저걸 지금 받은 거거든요. 카메라 기자 나가시고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네, 뭔 네. 짓이야 도대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그렇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cm 열상 문자 보낸 총리실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런 건데 지금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하던데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 당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시 5분에 물청소가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10시 27분이에요. 잘 보세요. 10시 17분. 그다음에 10시 39분에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11시 5분에 물청소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근데 이게 처음에 11시 7분에 나왔던 조선일보의 보도 이건 이거예요. 조선일보 보도에는 쉽게 표현 조선일보죠. 뭐야 고함을 지르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이 대표는 셔츠가 젖을 정도로 피를 흘렸다. 괴하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셔츠가 젖을 정도로 피를 흘렸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요게 11시 7분 조선일보 보도예요. 그런데 11시 11분 대테러 종합상황실의 2보 아마 저 여기 2보라고 돼 있잖아요. 네. 1보는 그 평이하게 나갔을 거예요. 내용이 없이. 일보가 없을 수도 있나요? 아니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부산 방문 중 피습 사건 발생이 1보였을 거예요. 그런 제목으로만 나간 거. 평이하게. 상황 파악이 안 된 거. 네, 네. 그리고 나서 2보가 지금 저 시간은요. 11시 11분으로 돼 있지만 아마 이걸 받고 전달한 시간까지 하면 10분이나 11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시 22분에 나온 조선일보의 2보는 이렇게 바뀌어요. 출혈량이 적으며 목 부위 1cm 열상, 찢어진 상처로 경상 추정.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서 이 사건이 초반부터 경상 프레임. 축소돼 버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초반 이 사건 프레임화 되기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정말 목숨 위험할 뻔했다. 뭐 이런 정도의 예. 느낌으로 나간 것과 노인이 과도로 열상 이재명 대표 의식은 뭐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지금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결과가. 그러니까 그 11시 5분에 그러니까 10시 40분에 그러니까 구급차가 출발하고 나서 11시 5분에 그 경찰차가 와가지고 물청소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나 상식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게 길에서도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넘어져 있는 그 스프레이로 이렇게 쭉 맞아요. 뿌려온 그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그 사건 현장을 기억하고 그 재현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 방치되어 있는 사건 현장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다시 찾아가가지고 뭐 사고를 쳐서 다시 열행되거나 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 현장이 왜 방치되겠습니까? 경찰이 청소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건 현장을 통제하는 건 경찰의 역할이지만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수습하고 청소하는 건 그 건물 관리 주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러네. 경찰이 청소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 자리에다가 폴리스 라인 전화해요. 맞아요. 예. 폴리스 라인도 없고. 그렇게 되면 피가 흘린 자국들이 엄청 많아서 보도를 하는데 굉장히 자극적이겠죠. 아니, 교통사고 난 자리 경찰한테 청소하라고 해보세요. 미친놈 보듯이 볼 거예요. 근데 청소를 하는 것도 웃긴데 그걸 경찰이 했다는 게 진짜 이상한 진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추정컨대 원래 이제 12월 달까지는요. 12월 달까지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검사였어요. 근데 1월 달에 다시 비서실장이 바뀌어요. 일반 변호사 출신으로. 근데 우리 예상은 그래요. 총리실 산하의 대테러 센터 여기에 저는 현직 검사가 파견 나가 있다고 봅니다. 현직 검사가. 왜냐하면 그 대테러 센터가 아니라도 관계없는데도 그 검사를 내보내는데 대테러 센터의 경찰 출신 검사 출신이 아니라 현직 경찰 현직 검사가 파견 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는 축소 의도가 있었고요. 김지호 정무부실장의 그때 그 증언에 의하면 끊임없이
그러면 안 되는데 환자 상태를 묻는 정보과 형사들이 끊임없이 묻고 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에 그런 사람들이 개입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지. 근데 이재명 대표 이 사건을 상황을 줄여라라고 하는 오다는 초반에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아까 그 일본행 기자들은 2명이에요. 근데 아마 일본행 기자들은 민주당 출입 기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행 기자들은 1번 첫 번째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셔츠가 젖을 정도로 그 사건을 당했다라고 보도했던 건 직접 보고 쓴 거잖아요. 예. 근데 2번째 이보 쓴 놈은 내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요건 데스크급이야. 조선 NS? 조선 NS라고 있어 뉴스 서비스 준말인데 거기 대표야. 얘는 그러니까 완전 그 심지어 조선 TV조선 앵커랑 결혼까지 했어. 야, 그러면 여기서 또 조선일보의 장난질이 하나가 보이는 게 그 조선 NS는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언론사로서. 근데 이 보도는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가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선일보가 조선 NS에서 기사를 받아서 뿌린 것뿐이지 직접 보도한 건 아니라는 면책으로 작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조선일보의 논조가 확 바뀌는 게 누구의 영향인가? 그러면 대테레센터에 필연적으로 요거를 오다를 내린 사람을 특검하면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공무원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라는 게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네. 이거 어디서 내리는 오다라는 걸 밝히게 돼 있고요. 예를 들면 경찰이 대테레센터에 지령 비슷한 걸 받았어. 그럼 거기 가면 그거를 실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실행하게끔 만든 윗선이 누구냐면 찾아보면 나온다는 네. 거죠. 그렇지.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장 물청소한 경관 한 서너 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그 사람들이 밝혀야 양동이 돼. 들고 와서 물청소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물동 양동이 들고 오기 전에 그 승합차에서 이 생수 빼가지고 미리 물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누구 지시로 했는지 물어보면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상관의 지시 없이는 절대 할 수가 맞아.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진짜. 자, 근데 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사건 발생 이후에 경찰, 소방, 무전 기록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숨기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다 기록으로 남는 걸 그렇죠.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기본 아니에요? 우리가 무전 기록 이런 것도 세월호 할 때 다 네. 해봐서 알잖아요. 이거 시간대별로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제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빨리빨리 가서 저 물청소하고 깨끗이 지워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입장 바꿔 생각 한번 해봐요. 그 전화든 뭐든 간에 빨리 지워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을 거라고요. 예. 그거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공식 라인이 아니라 개인 휴대폰으로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경찰관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다 녹취를 해뒀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검 같은 게 들어가면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지울 수 없는 기록이잖아요. 다음에 이번에 신상 공개를 하지 말자라고 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사건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이번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공익보다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갖고 비공개한 이유도 비공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누가 이걸 공개하지 말자고 주도를 했는지도 자료를 제출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총 7명으로 구성이 되고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외부 전문가 네. 그 7명 명단 공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사안과 법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런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갖고 회의력하면 누가 주도했는지 나오잖아요. 에이고 참.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다른 어떤 강력 형사 사건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이 사건이 크지 않다. 사회적으로 중대하지 않다. 그래서 뭐 범죄자의 피의자의 인권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충호, 박근혜, 커터칼 뭐 요거 지충호 바로 하루도 안 돼서 하루가 뭐야? 몇 시간 만에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구글에서 검색을 해봐도
그냥 사진이 지충호라는 사람 얼굴이 그냥 다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기 지충호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게 이 사람의 행적 이런 것들이 그냥 실명으로 다 나가거든요.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김진성이 자금 출처 조사 안 했단 말이에요. 예. 생활고에 시달렸다며 최소한 차는 어디 타고 다녔다고 지자 숙박 뭐 먹는 거 이런 거 돈 어디서 나왔는지 조사 안 했단 말이에요. 통화 내역도 지금 안 밝혀지고 있잖아요. 밝히지 않고 있잖아. 거기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김 씨의 휴대폰이 2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원래 자기가 일상적으로 쓰던 휴대폰은 유심칩 빼가지고 다른 데 숨겨두고 이번에 범행 과정에서는 자기가 업무용으로 쓰던 폰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려졌다면은 그 편지를 전해주기로 한 70대 노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하고의 통화 기록이나 금전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살인 계획을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아무런 내색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차님한테 나 내일 누구 죽이러 갈 텐데 내가 성공하면 편지를 전해다오 하면은 내가 야수랑 친하니까 해줄게. 그게 됩니까? 평소에 아무 말도 없다가 그렇죠. 갑자기 하는 게 그러니까 17년 전에 기사만 보더라도 누구랑 통화했는지 돈 내역 조사했는지 이런 것까지 한 줄 한 줄 기사로 다 내보내지 않습니까? 심지어 박근혜가 커터칼로 살짝 이렇게 됐는데도 저 화면을 보여줬다는 게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거니와 윤석열한테 유리했으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고요. 불리한 게 있으니까 공개를 안 한 거잖아요. 누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 박근혜 때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아실 거예요. 쟤네들 그런 거잖아. 박근혜가 하지도 않았다는 대전은요. 그걸로 선거하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난리를 쳤잖아요. 뭔 이런 정말 적 같은 나라가 됐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번에 저 서울의 소리 단독도 한번 잠깐만 볼게요. 이게 이 사람이 택시를 탔는데 누군가가 저 가야 되는 대양 전망대 가야 되는 저기를 가자고 그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 거를 택시 기사가 요거를 보여줬다. 보고 거기까지 갔더라. 그러면 누가 지시가 있었을 거다 이런 보도입니다. 네. 이 지금 서울의 소리 기자가 지난번에 암스테르담, 네덜란드도 같이 갔던 그 기자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현장에 가서 이 기사를 만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게 이 김진성이 문자를 보여주면서 여기로 가자라고 한 곳이 대항동 산 1-4라는 겁니다. 지금 내비에 찍혀 있는 거 화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거기로 가면은 저 전망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SD 카드도 확보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택시 안에 꽂혀져 있던 걸 돈 주고 사는 거죠. 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웃기는 게 경찰은 왜 이걸 안 했냐는 겁니다. 그러게. 아. 경찰은 이걸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조사는 했다고 하는데 이 기사를. 택시 기사 조사 10분에서 15분 가량 하고 블랙박스도 확인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충 한 거죠. 어떻게 앞에서 보셨던 박근혜 헤드라인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 아닙니까? 야, 진짜. 아니 내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만약에 윤석열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사나를 보고 있었대. 이게 압수수색 안 하겠어요? 아우 출연자들까지 모조리 다 체포했을 겁니다. 지켜보세요 이거. 이게 숨기려고 하다 보면 결국 쟤네들 망하는 쪽으로 가는 사건이야. 왜 그러냐면 숨겨버리면 사건 정보를 숨겨버리잖아요. 음모를 어마어마하게 돌면서 딱 그런 느낌이죠. 박근혜 때 세월호 관련해서도요. 다 숨기니까 뭐 다 사실은 아니었겠지만 상당히 음모론이 돌면서 결국 박근혜 정권이 민심을 잃었던 바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비하인드에서 돌죠 지금. 그렇죠. 야야 어디까지 도는 거냐면 이재명 대표 시해한 거 윤석열이 시킨 것 같아. 뭐 김건희가 시킨 것 같아. 이런 뉴스가 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짓 하고 있는 게 다 쟤네들 자업자득인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지지자였다, 뭐 태극기 부대였다 이런 거 발표한다 그래서 이미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최하인데 더 나빠질 게 있습니까? 근데 뭐 블랙박스 이런 것들 경찰이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서울의 소리에서 방금 캡처했던 그 화면에서만 보시더라도 이 사람이 그 전망대에 갔다 온 후에 그 다음에 찍혀 있는 내비를 보시면 이게 충남 아산
탕정으로 가는 게 찍혀 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부산이잖아요. 그럼 네. 부산에 아저씨가 충남까지 탕정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면 이 탕정으로 가자고 했던 사람은 누구냐? 여기까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경찰은 거기까지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출처 지금 조사 안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에요. 네, 지금. 자금 출처뿐만 아니라 그 김진성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작년 4월 2023년 4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 가까운 이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그렇게 혼자서 준비해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경찰이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4월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뭘 어떻게 무슨 자금으로 먹고 살았는지, 개인 생활은 어땠으며 누구를 만났으며 무엇을 하고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히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접근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까지 가야 되는 거지.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혼자 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야 이게 뭐 꽁대가리도 아니고 뭐야. 이러면 우리 이 똑똑한 우리 시민들이 아 그래요. 뭐 배우를 발표하거나 뭐 공범을 발표하거나 당적을 발표하면은 나라가 위험해지니까 조용히 있을게요. 이게 민주국가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창녕외백TV님 아침에 뿌직님 뽀나님 마차님 야수님 사랑해 하셨고요. 감사해요. 봄이 오다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인가님 천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세계적인 인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무서운 윤석열 정부 감사합니다. 잔이 작구님 가운데 흰 셔츠를 입은 남자가 생수뚜껑을 따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게 현장 분위기입니다 하셨고요. 예. 불등사랑TV님 월요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하신답니다. 불등사랑TV님 이 사건이 한동훈이나 김건희에게 나왔으면 조중동에서 가루 만들어 버리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놈의 정권은 공정이란 건 아예 없어.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해. 이거 안 하면 검사들의 대가리가 이것밖에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